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이 어느 부분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026년도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은 본인의 병력, 돈을 이끄는 총사령관의 위치에서 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의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큰 시야를 놓치기 때문에 총사령관 입장에서 전체 전장을 바라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동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자재 시장으로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으면서 전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 또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정장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원자재 시장과 비교했을 때 주춤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인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보이는 차트는 주봉 5일선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부터 비트코인, 골드, S&P가 되겠는데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현재 시장의 크기를 논외로 하고 상승률로 본다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의 큰 상승을 하고 고점을 형성을 한 뒤 현재 약세 흐름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기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고 있고 원자재 시장과 증시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죠. 특이점은 원자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차트는 2025년도를 기준해서 국내 증시, 골드, 나스닥,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원자재 시장,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유동성이 빠지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분은 보수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 최대한 관망 자세로 임하면서 언제 반등이 일어나는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국내 증시와 원자재 시장은 2026년도에도 공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미증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애매한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도에 변동성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부분을 보게 되면 유동성, 중간선거, 연준의 리더십 변화,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중간선거를 하게 되면 정부 재정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 연준의 리더십 변화를 보면 파월이 내년 임기가 만료가 되죠. 친 트럼프 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간선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도 부양을 해야 되고 코인도 상승을 시켜야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간주를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님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코인 지니어스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의 편입,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 매월 공시 의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 감독하에서 발행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이자 지급 금지 및 발행인 자격 요건 명확화. 배경 목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달러 패권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크립토 3법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 추진입니다. 자, 시행 일정으로 보게 되면 2025년도 7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으로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도 1월 18일 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방 규제 기관이 하위 규정을 공표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악관 입장에서는 2026년도 6월, 7월, 8월 중에는 시행을 해서 코인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X와 오픈 AI 나스닥 상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과 규제를 받게 되면 개발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금으로 비상장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12월경 상장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상장을 한다면 2026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중간 선거 일정하고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공화당에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지수에 상장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X는 1.5조 달러, 오픈 AI는 1조 달러입니다. 약 2.5조 달러 추가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면 나스닥 전체 시총의 8%에서 한 1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큰 재료가 되겠죠. 다음은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1월 시작한 미국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AI를 활용해 과학 발견 속도를 혁신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 분야를 보게 되면 반도체 및 첨단 전자 부품, 바이오테크, 핵융합, 양자 컴퓨터, 히토류 등 핵심 소재, 첨단 제조가 되겠습니다. 추가 집중으로 우주 탐사, 전력막 현대화, 신소재, 신약 개발이 있습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정부 측 미국 에너지부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민간 기업은 우리가 아는 AI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확대 중이죠. 2026년도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1월 23일 날 국가 중요 과학 과제 최소 20개 목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의 폭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후에는 추가 파트너 모집 및 슈퍼컴퓨터 등 인프라 점검, AI 플랫폼 기본 구축 시작, 8월경에는 첫 번째 과제 실전 결과 도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과제 발표, 플랫폼 구축, 첫 결과 창출이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에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재료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변동성 요인의 또 코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MSCI 지수 편입 편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유 비중이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해당 기업을 투자펀드 유사로 분류하여 지수 편출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85% 이상이기 때문에 주요 편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편출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가 약 2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 충격이 가해지겠죠. 스트래티지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전통 금융 입장에서는 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편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출 쪽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 부분이 크게 하락을 하고 이때가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불확실 요인이 없어지고 코인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성 요인 중 악재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관세정책 법원 판단 부분이 있죠. 그리고 AI 버블,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AI 버블 부분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따라붙는 위험이고 지정학적 위협은 전쟁 관련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세정책 법원 판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주요 판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주요 관세는 국제비상경제헌안법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는 보수 진보 대법관 모두 정부 주장에 강한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판결은 미발표 상태이며 유예 상태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6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2026년도 6월 전에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패소가 확률 높음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패소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대부분의 패소에 대비해서 행정부 관세 부과 권한의 다른 법적 근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증시가 폭락을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시장과 앞으로의 변동성 요인 부분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중간 선거와 S&P 500 수익률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기간 동안에는 지지율이 50% 미만, 수익률은 15% 이상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은 40%의 지지율이 있었는데 주가는 하락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의 성적과 대통령 지지율 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주요 영향은 경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트럼프 시절 2018년도에서는 무역 분쟁과 금리 인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있었고 조 바이든의 2022년도는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주가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못합니다. 미국 뉴욕 시장에 조남 맘다니가 당선된 것으로 봤을 때 2026년도 중간 선거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주가 또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연봉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S&P 연봉 차트고 오른쪽이 나스닥 연봉 차트입니다. 숫자는 연봉의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24%, 23%, 17%로 캔들이 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은 최초 54% 상승, 25%, 22%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캔들의 다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적산병의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다음 캔들은 심하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 예시에서도 적산병 흐름이 나타나고 도지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사례를 보게 되면 적산병 이후에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현재 흐름에서 이러한 상승은 조금 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앞에 이러한 흐름이 2026년도에는 예상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봉 캔들이 26,000원에서 마감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쪽으로 10% 올라오게 되면 28,600 정도 구간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캔들을 대입해 보면 이러한 캔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3년간 상승 흐름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아래 꼬리를 만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하반기 중간 선거 쪽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서 이러한 하락 흐름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도지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 고점에서 심하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믿고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은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는 입장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영망치형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반기에 끌어올리고 중간 선거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리면서 유지를 하다가 이후에 이런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하락하는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매매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2026년도가 시작되고 위쪽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러한 하락 흐름이 일어난다면 앞에 캔들의 중심선부터 분할 매수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캔들을 노리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캔들은 조 바이든 때 금리 인상으로
1년 동안 하락 흐름이 있었죠. 현재 흐름에서 그러한 악재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입장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고, 중간 선거가 있는 기간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한 10% 열어놓고 아래쪽으로는 15% 열어놔야지 되겠습니다. 이 공간 내에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